ICT 분야의 다양한 소식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얘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그 ICT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좀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빅데이터 시장과 사물인터넷 시장을 들여다봐도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기업들이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떤 경쟁 열의를 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투자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의 ICT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그래요. 이 뭐 IoT다, 클라우드다 이럴 경우 우리 과거 인터넷처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맹목적으로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ICT라는 것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그렇죠. 많잖아요. 네. 자, 어떤 좋은 사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풀어주시죠. 오늘은 그 국내는 진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ICT를 활용을 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또 위기를 극복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네. 창업자 리드 헤스팅스는 비디오 광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대여해서 보고 반나비를 넘겨서 비디오 테이프를 살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연체료로 자주 내곤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모바일이나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그 비디오 대여의 주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편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를 대여하게 되는데 사실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골목 상권에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비디오 대여점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비디오를 대여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만은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 시장에서는 시내에 있는 쇼핑몰에 비디오 대여점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비디오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는데 그 인터넷 주문 그리고 우편을 통한 대여 및 반납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그런 수고를 덜어줌으로써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갔다고 보는데요. 1990년대 후반이죠. 이제 인터넷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서 사업의 어떤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블록버스터와 같은 전국 유통망을 갖춘 그 비디오 대여 를 하는 대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조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대여나 반납에 대한 불편함을 인터넷을 통해서 극복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게 되고 뭐 후에는 그 블록버스터가 지배하던 비디오, DVD 대여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도시를 얘기할 때 크게 이런 얘기를 하죠. 웬만한 도시에 가면 반드시 있는 가게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맥도날드고 하나는 블록버스터다. 이 블록버스터가 이제 비디오를 대여하는 비디오 전문 대여점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 미국은 엄격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2박 3일이라는 대여 기간을 넘기면 정말 1초만 넘겨도 정확하게 대여 금액을 다시 2배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불 49에 빌리면 1초만 늦어도 3불 49를 다시 내야 돼서 사실 미국에서는 비디오를 돌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부 싸움도 일어나고 연인 싸움도 일어나고. 부탁을 때 제때 안 돌려줘서 그렇죠. 연체를 물게 되면. 네. 이제 바로 그런 지점을 어떻게 보면 파고든 거죠. 그렇죠. 보통 소비자가 불편함을 겪으면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창업자인 헤스팅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기회를 보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네. 그 실질적으로 그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를 완전히 시장에서 밀어낸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가장 오래된 통신 수단인 우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뭔가 이제 기존의 그 경쟁자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최첨단의 기술 또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것 같은데 가장 전통적인 우편 제도를 이용했다는 것도 참 인상적이에요. 그것도 하나 주목해 볼 만한데요. 그 우편 제도 좀 틀린 것이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받는 그 우편함에다가 보낼 우편물을 넣어놓으면 그 저기 우체부들이 우편물을 전달 다시 수거를 해가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그런 시스템을 비디오 대여와 반납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바로 그런 오래된 어떤 그 전통적 제도에서
혁신적 가치를 찾아낸 것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비디오 대여 시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침체되고 없어질 시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사라졌죠. 이제는. 그렇죠. 예. 한국에서도 이제는 드디어 뭐 어느 쪽에도 비디오 대여점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는데 예. 넷플릭스가 어떻게 지금도 이런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지가 또 궁금해집니다. 네, 사실 90년대 후반에 이제 인터넷이 소개가 되면서 인터넷을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디오나 DVD 시장이 점점 침체의 길을 걷고 있었고요. 그런데 네. 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200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게 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 비디오 테이프나 DVD로 봤던 그런 콘텐츠를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고화질 콘텐츠를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가정마다 마련됐다는 것이 또 다른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넷플릭스도 사실 이때부터 이제 온라인을 통한 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또 문제는 뭐였냐면 기존의 시장에 있던 그 유선 케이블 업체죠. 근데 유선 케이블 업체와는 조금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는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경쟁력으로 해서 기존 시장에 있던 유선 케이블 업체들과 경쟁해 나가면서 또 그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그 일사천리로 확장한 건 아니고요. 예. 사실은 블록버스터를 시장에서 밀어내면서 헐리우드의 일종의 뭐 분노랄까 예. 또는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의 파이가 줄었다는 거에 대한 헐리우드의 염려가 있었죠. 예.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그 소위 저작권의 인상을 요구받게 되잖아요. 넷플릭스가요. 맞습니다. 예. 그 위기는 또 어떻게 돌파를 했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케이블 업체와 이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인터넷 프로토콜 TV, 인터넷 IPTV라고 하죠. 인터넷 TV가 또 시장에 들어와요. 네. 근데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경쟁력은 뭐였냐면 케이블 업체와는 달리 보고 싶은 콘텐츠를 보고 싶은 시간에 보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IPTV가 그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시장에서 경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넷플릭스가 또 사용했던 것이 요즘은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엔스크린 전략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저녁에 드라마를 보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출근길에 가지고 있던 태블릿 PC나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보내서 어제 잠든 그 부분 다음 부분부터 또 이제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다는 그런 이어보기가 가능한 이어보기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예.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게 되면 넷플릭스가 호환성을 제공을 하는 100여 개의 기기를 통해서 엔스크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IPTV와의 경쟁을 이겨나가게 되는데 그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그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할 때는 야, 이 시장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 제공자들이 굉장히 헐값에 5년에서 10년 단위로 장기 계약을 하면서 콘텐츠를 제공을 했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헐값에 서비스를 하면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시장이 이제 어느덧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콘텐츠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그 콘텐츠에 대한 단가를 굉장히 높입니다. 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이제 압력을 가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때 또 한 번에 이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 위기는 어떻게 겪었냐면 우리가 보통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갈 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콘텐츠를 유통하는 역할만 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그럼 직접 한번 콘텐츠를 제작해 보자. 네. 이래가지고 그 수직 계열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유통만 하던 것을 제작까지 영역을 확대시켜가서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위기를 또 극복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콘텐츠를 유통만 하던 사람이 예. 이 제작 시장이라는 것은 정말 실패 확률이 높잖아요. 맞습니다. 헐리우드 역사를 전체를 뒤집어 놓고 보면 예. 10편 중에 6편은 망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3편 정도는 예. 뭐 투자한 투자금 회수 정도가 되고 예. 결국 10편 중에 한 편이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릴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성공 확률이 낮은데 예. 넷플릭스가 유통만 하다가 제작에 뛰어들었다? 이게 여기에 어렵잖아요. 근데 또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요? 말씀하신 것, 예. 네. 미국의 뭐 콘텐츠 유통업체인 HBO나 AMC 같은 그런 그 업체에서도 사실 콘텐츠를 종종 제작을 하긴 하는데 네. 그 성공률은 굉장히 낮았죠. 네. 그래서 투자 회수율도 굉장히 낮았는데 넷플릭스는 어떤 접근을 했냐면 우리가 보통 드라마를 볼 때 대부분의 경우 일주일에 한 편이 방영되거나 일주일에 2편이 방영이 되죠. 네. 그리고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또 다른 일주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시즌 2개를 한꺼번에 제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즌 하나가 13편으로 구성이 돼서 2시즌이니까 26편이죠. 26편의 드라마를 서비스 하기 전에도 미리 사전 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사전 제작을 하고 그다음에 하나의 시즌을 13편의 드라마를 한 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드라마가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공개가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그냥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전 전작제를 통해서 한꺼번에 한 시즌, 그 그렇죠. 시즌 거를 만들어서. 근데 굉장히 위험성은 높았던 예. 거죠. 시장의 반응을 보지 않고 전 과정을 갖다가 선제작을 한 것이니까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이 이미 몰아보기의 행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70%가 그 전편을 한 번에 그냥 시청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맞아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80%를 육박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넷플릭스가 이러한 아주 특이한 드라마 제작 방식을 통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극복하게 됐죠.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예. 사실은 하우스 오브 카드를 만들 때 그냥 기획을 무작정 한 것이 아니라 전부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영화를 즐겨보고 그 영화에 등장한 어떤 주인공을 좋아하는지를 다 분석을 해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영국의 BBC가 만든 원작을 선택할 때 또 케빈 스페이스라는 주연 배우를 선택할 때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기획이 이루어졌다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성공 요인으로 뽑히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넷플릭스가 여러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이제 승자가 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콘텐츠 시장의 트렌드를 이 넷플릭스 케이스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본다면요. 사실 또 넷플릭스가 다음에 또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지 사실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지금의 시장은 온 디맨드 TV라고 하죠. 원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기기로 시청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더 성숙해 가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예측을 해보자면 원하는 줄거리를 보는 그런 드라마가 등장하자. 아마 여러분 이전에 이휘재 인생극장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일로 갈 것이냐 절로 갈 것이냐 시청자에게 선택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면서 중요한 시점에 그 스토리 전개 방향을 시청자가 결정하면서 드라마를 시청하는 그런 식의 근데 사실 국내에서도 한 업체가 인터넷 영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을 했는데요. 아직은 좀 시장을 여러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시청자들이 줄거리를 만드는 데도 참여하는 이러한 방식의 콘텐츠가 좀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글로벌 트렌드 따라잡기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